안녕하세요. 정간의 아이 키우기 해보겠습니다. 아, 비식재 관인에서 목화토금수를 오행으로 보면, 자, 관성이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 나를 극해요. 나는 재성을 극하는 거고 관성은 나를 극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을 하나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이고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이고요. 그리고 직업을 의미합니다. 직장이나 남자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 여성인 경우입니다. 짧은 치마 입지 마라. 8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혹은 화장을 왜 그렇게 했냐. 조금 더 예쁘게 해봐라. 여성스럽게 해봐라. 머리는 왜 그렇게 됐니. 그리고 몇 시까지는 딱 와서 밥을 해서 먹고 잠을 딱 자야지. 아침에 딱 일어나야지.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이러한 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떠한 상태가 되냐? 나는 더 놀고 싶고 더 감정 표현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 느낌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바로 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은 나는 내 감정이 이렇게 막 드러날 수가 있는데, 관성이 발달된 아이, 관성이 이미 사주상에 드러난 아이는 관성이 딱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이 가슴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이러한 의문이 생기고 막 되게 불안한 것이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관성이 없었는데, 무관성인데, 이번에 이제 대운을 만나서 관성을 느껴봤어요. 관성의 장군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느낀 그 관성은 방탄조끼처럼, 마치 방탄조끼처럼 철갑 옷이 내 체스트 상부에, 흉부에, 가슴에, 이 상체에 철갑옷이 딱 입혀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묶여있는 개가 있고 처음부터 풀려서 자란 개가 있습니다. 풀려서 자란 개를 식상이라고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어디도 가고 뭐 여기저기 영역 표시 해놓고 딸은 활발하게 막 나가서 안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막 뛰어댕기니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얘는 묶여 있으면 울어요. 그런데 관성은 처음부터 묶여져서 자랐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딱 정해져 있고 규칙적으로 딱딱딱 식사하고 누군가 왔을 때 엄청나게 지저대고, 이러한 차이가, 뭐 인간을 왜 뭐 동물한테 비교하냐. 동물과 인간, 생명체는 다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생명체는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같은 개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 가장 뛰어난 두뇌를 쓰는 신의 능력 자체를 개발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에 비해서는 고귀하다. 그렇게 차별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소중한 관점에서 보면 그건
거의 비슷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들고자 했던 거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관성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제가 되게 소심해지고 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심해져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어떤 걸 결정할까? 막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불안하고 번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찍는 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 요러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내려놓기까지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철갑옷을 벗었을 때, 그때 굉장히 가벼워졌고, 느낌상으로요. 굉장히 자유롭고, 우리 핑이가 묶어놓으면은 울거든요. 밥도 안 먹고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관성의 갑옷을 입었을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여당 성향을 가집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이야. 그럼 그 말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맞다고 편을 들어요. 의리가 있고요. 배신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가보니까 이게 조금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융통성이 떨어져요. 이 철판에다 새겨놓은 규칙처럼 그 규칙을 목숨처럼 지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군자같이 보이고요. 여유롭고 호감이 있습니다. 호감이 가요. 왜냐하면 반듯하거든요. 되게 이게 절제되어 있고 반듯하고 그러니까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정찰제, 깎고 뭐 이런 거를 몰라요. 그리고 체면,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도덕적이고 품격을 갖추고자 하고 진중합니다. 통제를 굉장히 잘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찻길로 걸어야 돼. 차가 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통제 굉장히 잘하고요. 자기 억제력이 있어요. 자기를 억제시켜서 만약에 너 8시까지만 먹고 8시 이후에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습니다. 너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 하는 거를 우리는 규칙으로 정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꼭 하려고 합니다. 관리 능력이 대단하고요. 타의 모범이 됩니다. 절제 능력이 대단합니다. 엄격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을 추구해요. 인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식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절이 바릅니다. 인사 굉장히 잘하고요.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익적 관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잘 지켜서 책상을 올리고 만약에 자, 다 이 청소 구역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상에다가 의자를 올리고 가는 것은 기본이야. 이렇게 했다면 안 올리고 가면 일러요. 너가 안 올렸잖아. 그러면서 가서 너 올려. 이렇게 원칙과 소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순서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공정하고요. 성실하고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이지 사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왜냐? 진짜로 공정한 거는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성이 대단히 이렇게 관성이 딱 있다. 그러면은 그 위치, 품위, 요러한 거에 있어서 공정이지. 뭐가 공정이냐? 이 사람들의 공정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우리 편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부모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자 뭔가의 요구가 있었어. 그러면 일반
일반 부모한테는 그렇게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은 학부모 위원이니까 그 위치에 맞게 이 사람한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하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하고 요러한 그 위치에 맞는 공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감투욕이 있죠. 변화를 싫어요. 변화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순서, 공공의식,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 변화 싫어한 거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컴퓨터가 마치 고장난 것처럼 일단 입력이 된 자신만의 그 규칙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설득하고 두 번 설득하고 세 번 설득하고 100번을 이야기해도 이미 자신이 채택한 그 순서나 규칙은 변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인식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신사적이고요. 도리에 충실합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행동 자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굉장히 느끼해요. 굉장히 답답하고요. 느립니다. 거만하고요. 냉정하고요. 우유부단하고요. 결정장애가 있고요. 무엇이든지 됐든지 막 허락을 받고 싶어 해. 보고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화장실 가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뭐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야, 너가 이제 식상의 엄마가 만약에 엄마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관성이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상극입니다. 식상은 관성을 지기 때문에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 때는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융통성이라는 그 글자로 식상은 편법적으로 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맞지.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번엔 저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식상의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해집니다. 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더 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 조건이 없었잖니? 라고 얘기를 해도 정관은 어떻게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관한테는.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는 거, 잘난 척 하는 거. 자기가 조금 알아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부분, 거기에서는 굽히질 않아요. 꼬치꼬치 다 따져요. 잘난 척을 좀 잘해요. 무시당하는 거를 자기 자신은 못 견뎌. 만약에 동생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먹혔어. 그럼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싸움 시비 요 형태로 갑니다. 권위적이에요. 대단히 권위적이에요. 자기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성질을 한번 부렸다. 그럼 진상이에요. 그 경찰서 가서 만약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뭐 그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막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 그냥 진상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작은 일 가지고요. 세세하게 네가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 이 다음에 이렇게 했지. 막 그러면서 그거를 시간의 순서상으로 계속 따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순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진상이에요. 그리고 잘 안 씻어요. 자기가 정해진 학교에 갈 때나 뭐 직장에 갈 때나 이런 때는 씻어요.
그렇지만 되게 속도가 느리죠. 자기 순서대로 다 해야 되니까 욕실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사용을 해요. 그럼 뒷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너무 안 씻어갖고 머리에서 떡이 집니다. 냄새가 풀풀 나요. 그리고 정관들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해야 되고 조금 이 고민과 번뇌가 많다 보니까 모든 일이 조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갖고 디테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막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리고 나중으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닦으라고 했다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두세 번 했으면 그냥 딱 지켜서 이제 해면 좋잖아요. 맨날 첫날 1시간씩 걸려요. 그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조금 빠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맨날 첫날 어떻게 1시간씩 걸리냐. 이 한 번 닦으라고 하는데 이 닦는데 1시간씩 걸리냐. 그러면 아니라고 해요. 왜냐? 자기는 금방 닦아본 적이 한 번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요렇게 말을 해요. 그럼 100번 중에 두세 번 빨리 닦았고 98번을 늦게 닦았으면 늦게 닦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2번은 빨리 닦았지 않냐. 그러니까 맨날 첫날 늦게 닦았다는 말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좌절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점. 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한 그 법칙이 안 지켜졌다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좌절을 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디테일한 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한 구분이 없고 그 한 부분이 잘 안 되었다. 자기가 계획한 그 부분이 잘 안 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위장장애가 누구나 다 있어요. 체기, 위장장애, 속쓰림, 위염, 배 아픈 거 요거를 기본으로 장착을 합니다. 정관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스트레스, 속쓰림 이거를 기본 장착을 하게 돼요. 왜냐? 나를 극하기 때문에 정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스트레스 일단 요거가 딱 장착이 돼버리면 관성의 장군이 딱 들어와 버리면 스트레스와 위장과의 관계는 직방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 쓰려요. 속쓰림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장장애, 속쓰림, 위염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고 소심하고 불안하고 미리미리 막 결과까지도 다 생각해. 이렇게 되면 위장장애는 기본 장착이에요. 같이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결과까지 이거 잘못 선택했으면 어떡해 저떡해 막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냐? 중독의 위험에 늘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왜 중독? 무슨 중독? 게임, 섹스, 자위, 도박, 만화, 컴퓨터, 핸드폰, 막 이러한 것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요런 거에 기본적으로 그 중독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은 엔돌핀,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요러한 그거에 놓여야만 그래도 내가 밥을 먹고 싶고 살고 싶고 재미있고 좋고 안정되고 이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을 받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뻤던 거, 그것을 다시 해야만 돼요. 그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중독의 위험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
우울증 요런 거에 빠지면 중독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종관의 아이를 키울 때 속도가 느려요. 답답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종관의 아이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답답해 할 필요도 없고 지켜봐 줘야죠. 사람이라는 것은 끝끝내 된장을 찍어 먹어보야 이것이 된장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신입니다. 신이 짠하고 뭔가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가보지 않고도 알고 그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입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그 관성, 그 별, 그 장군 자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를 내려놓고 싶다. 그게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다시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 중에도 늘상 우리를 리더했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일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봤다. 그러면 일부러 퇴근길에 찾아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막 이렇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막 이러한 그것이 꼭 나타나요. 왜냐면 내가 불안해지거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조금 보고도 싶고 이렇게 불안.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늘상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관의 아이한테는 괜찮아. 너만으로도 소중해. 엄마가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인 그 아이가 그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너만 옳지는 않고 저 사람은 안 옳은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저 사람들은 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이 공공을 지켜야 되는 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도 잘못된 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 아이가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정관의 아이한테는 만약에 나쁜 소리를 하면 아기가 금방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관의 아이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정관이 정관을 키우면 차라리 완전히 딱 궁합이 맞죠. 그래서 관공서에 다니는 중산층의 관공서에 다니는 그 집안에서 정관의 아이들이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 집안으로 그냥 쭈꾸니 가는 것이 쭈꾸니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식상한테서 정관이 나왔다거나 정관한테서 식상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성향이 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사실. 주어진 역할이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다르게 나왔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여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면 위장장애가 걸리지 않게끔 남들도 다 그래. 괜찮아. 너로서 너 자신으로서 소중해. 네 느낌대로 한 번쯤은 해도 돼. 라고 말해주시는 거는 어떨까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아이 키우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